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익숙한 단어죠?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냥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랫단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 세계입니다. 오프라인의 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 단위인 제가 아톰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의 세계는 컴퓨터 안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런 온라인 공간입니다. 그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의 세계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우리를 둘러싼 이 아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고스란히 사물 인터넷 같은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화해서요, 온라인상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가상의 세계를 이 아톰의 세계와 똑같이 만들어 놓아서 비트의 세계와 아톰의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대부분 인터넷 서점으로 많이들 사실걸요? 동네 서점의 70%가 문을 닫았고요. 인터넷 서점의 매출이 전체 출판 매출의 50%가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네.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 뱅킹으로 그 서비스들을 대신하죠.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걸 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느냐? 사실은 이 아톰의 세계하고요, 비트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경제학이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아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런 공간을 임대하고, 거기에다 설비를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근데 비트의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는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장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갖추고 제품을 갖다 놓고 물건을 파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옷들은 창고에 쌓아두는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비용일 겁니다. 이 두 세계가 일치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경제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되겠죠?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얼굴에 막 토끼 귀가 달리잖아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아톰에 토끼 귀라는 비트가 얹어 있는 거죠. 포켓몬스터라는 게임도 그 공간에 가면 몬스터라는 비트를 우리가 잡는 게임이잖아요.
제가 이거의 뇌공학 버전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회사의 야심찬 비전은 우리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요. 그 칩 안에 이 칩이 하는 일은 우리 뇌 활동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뇌 활동만으로 예측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걸 아마 컴퓨터 위에 올려놓으면, 인터넷 위에 올려놓으면 제 정신이 인터넷상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할 겁니다. 혹은 여기다가 책 한 권 분량의 정보를 담아두면 그 칩을 뇌에 삽입하는 순간 우리는 그 책을 읽지 않고도 그 책 내용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세상, 책 안 읽고 공부 잘하는 그런 세상들을 일론 머스크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위스 로잔 공대의 연구진들은요, 척수 손상을 입은 원숭이를 연구합니다. 척수 손상을 입어서요,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척수가 뇌의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실 이 원숭이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진이 해준 일은 뭐냐 하면 이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원숭이의 뇌 활동만으로 생각을 읽다가 원숭이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생각과 의도가 포착되면 그 신호를 오른쪽 다리에 직접 보내주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이 영상은 그 장치를 켜지 않았을 때인데, 그랬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원숭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장치를 켜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뇌 안에서 벌어진 현상을 고스란히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미 우리의 의식 세계마저도 우리가 이해해서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10년 후 이 직업 중 몇 가지나 남아있게 될까요? 직업 세계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지만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의 미래 직업에 대한 예견처럼 요즘 들어 그 변화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인공지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 속의 AI 비서나 AI 스피커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카페나 공항에서 서비스 로봇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직업들이 AI나 로봇으로 대체된다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AI는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멋지고 편리하게 바꿔주는 AI로 인해 미래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여기서 잠깐, 인공지능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서로 다르다고 해요. 이러한 차이가 직업 세계의 변화로 연결되겠죠.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일을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규칙적인 반복 업무는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복잡한 의사소통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은 사람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직업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살리고 변화하는 기술을 잘 활용하는 일일 텐데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로봇 공학자, 가상현실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가상현실 전문가, 사물을 연결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물 인터넷 전문가 등의 직업을 들 수 있습니다. AI의 혁신은 기존의 여러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AI를 도입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꿈꾸고 있나요? 미래의 모든 직업은 AI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AI가 가져올 빠른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위기 혹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적성과 흥미를 조합하여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그 직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해 경험해보고 AI의 기초를 학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AI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하고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순서로 접근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직업에서 AI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 여러분은 멋진 인재로 성장할 거예요. 오늘부터 미래 직업의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직업 로봇공학자, 가상현실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사물 인터넷 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인간을 돕는 로봇을 만드는 로봇공학자. 우리 생활에 어느새 다가온 로봇. 로봇은 언제부터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었을까요? 먼저 로봇의 의미를 살펴보면 로봇은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저장된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로봇이란 단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로봇은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 어원은 체코어의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 로보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차페크는 이 희곡에서 모든 작업 능력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면서 인간적인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은 로봇이라 불리는 인조인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950년 아이작 아시모프가 발간한 소설 아이 로봇에서는 로봇의 행동에 관한 3가지 원칙이 제안되었습니다.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이고 제2원칙은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만 한다. 제3원칙은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입니다. 1990년대부터는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 등장합니다. 가사 지원 로봇, 교육용 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로봇이 개발되어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형 로봇은 지능형 로봇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애완용 로봇인 아이보는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친구로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특성에 맞게 애완 로봇, 비서 로봇, 안내 로봇 등의 분야로 나뉘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최근 개발된 로봇들을 살펴볼까요? 헨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 소피아는 인간 얼굴의 모든 주요 근육을 시뮬레이션해 감정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인천국제공항에 등장한 안내 로봇 에어스타는 자율주행, 음성인식, 인공지능 등 각종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로봇입니다. 항공편을 말하면 체크인 카운터의 위치를 즉시 알려주고 출국장 혼잡도 정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AI 호텔 로봇 엠봇을 상용화하였습니다. 손님이 객실용품을 요청하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배달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를 구사합니다. 그럼 이러한 로봇을 만드는 로봇 공학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로봇 공학자는 크고 작은 부품과 장치들을 연구, 개발하고 하나의 로봇으로 조립하여 만드는 일을 합니다. 로봇을 개발, 운용, 정비, 수리하는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로봇 공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통신기술까지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기술인 인공지능, 센서, 기계부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산업용 로봇이나 개인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적성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한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 궁금해하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로봇이 인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또 로봇 공학자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전자회로, 로봇 설계 등에 대한 지식과 응용 능력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므로 궁금한 것이 많으며 탐구하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로봇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면서 로봇도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 적용하고 실험할 수 있는 도전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 시장도 성장을 지속할 것입니다. 로봇이 필요한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로봇 공학자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로봇 공학자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보세요.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표현하는 가상현실 전문가. 이 어린이는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VR 고글을 착용하여 방에서 재난 상황에 대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 안에서 재난 상황을 경험하고 대피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상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눈앞에 펼칠 수 있는 기술로 해당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작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가상현실이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특정 환경이나 상황 혹은 기술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여 특정 상황을 실제로 겪지 않고도 유사한 감정을 체험하게 하는 게 가상현실의 핵심입니다. 또한 비슷한 기술로 증강현실 기술이 있는데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가상의 이미지와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환경을 덧입혀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가상현실, VR이란 용어는 무려 1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야 합니다. 1852년에 등장한 스테레오스코프는 두 개의 화면을 이용해 입체감 있는 시각상을 만드는 장치로 오늘날 3D 디스플레이 기술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VR 기기의 시초로 알려지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는 1968년 유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연구하던 이반 서덜랜드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HMD와는 다르게 너무 무거워 천장에 부착한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의 가상현실과 비슷한 형태의 장치가 나온 것은 1989년 사이버페이스라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개발합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가상현실 게임기가 개발되어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오큘러스사에서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HMD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회사에서 가상현실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현실 기술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업계에서는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가 가상현실로 자동차의 모습과 기능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실제 테스트를 하지 않고도 안전시험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팔 때 가상현실을 적용하여
실제 테스트 드라이브부터 기능 시험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가상현실을 도입하면 의료 종사자들은 가상 환경이나 가상의 신체 모델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수술을 경험하거나 로봇 수술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 환자에 대해 배우고 실제 의료 종사자와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상현실은 관광 산업 발전에 맞춰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행 명소나 호텔, 리조트 등의 시설을 가상현실로 미리 둘러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상현실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건축가들의 건물 설계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건축가는 다양한 설계 요소를 미리 시험해 볼 수 있고, 고객은 미리 가상 투어를 통해 새 집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자들은 설계 요건을 가상현실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오류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전문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3차원 모델링 및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 등의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시공간에서 가상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가상현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질을 알아볼까요? 먼저 가상현실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거시적인 안목과 분석력, 창의력, 공간 지각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가상의 시공간에 대한 폭넓은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가상현실 전문가는 가상의 시공간을 활용 방법에 대한 다양한 창의적인 활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상현실 분야는 2010년 이후 매우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향후 가상현실 기술은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가상현실을 최대한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이 가상현실 전문가가 되어 새로운 분야의 가상현실을 활용해보세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PC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매분 매초 가늠할 수 없는 규모의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생산 및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갔고 어떤 물건을 샀으며 주로 어느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활 모습들이 모두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빅데이터는 3V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데이터의 형태는 문자,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 등 다양하며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빅데이터 기술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주요 분야 중 하나는 마케팅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고객이 며칠 주기로 생필품을 사는지 수집 분석하여 미리 고객의 집과 가까운 물류센터로 보내놓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주로 보는 상품들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관련 상품을 추천하고 쿠폰을 제공하여 매출을 높이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사용되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검색 엔진인 구글은 어떤 지역에서 독감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많이 검색하였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수집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감의 환자 수와 유행 지역을 예측하는 독감 동향 서비스를 개발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은 미 질병통제본부의 전문가들보다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각종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의 질병 발생 원인, 증상, 치료법 등을 모두 모아 분석하여 환자의 질병을 예측하거나 그에 맞는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한 빅데이터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심야버스 노선을 수립하는 데에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사람들의 휴대전화 통화량을 모두 분석한 뒤 심야 시간에 대중교통이 가장 필요한 곳들을 골라 버스 노선을 수립하였고, 이렇게 수립된 버스 노선은 이용자들의 수가 많은 편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에서도 빅데이터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는 각 선수들의 건강 상태 및 운동 능력을 수치화하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수가 던진 공의 회전수, 투수가 공을 놓는 순간의 각도, 타자가 잘 치는 공의 코스, 안타가 될 확률이 높은 타구의 발사 각도, 달리기의 속도, 그리고 주자의 반응 속도 등 경기장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데이터화하여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효율화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빅데이터 전문가는 수많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나면 어떻게 분석할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빅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빅데이터 전문가는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빅데이터 관련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첫째,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열정. 둘째,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는 창의력. 마지막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문적인 통계 기법 및 프로그래밍 능력 등의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데이터의 범람 속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은 새로운 사회의 보물을 찾기와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어 4차 산업시대의 보물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1999년) 처음 소개된 사물 인터넷은 물건을 감지하는 센서,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며 진일보해왔다. 개인은 물론 산업, 그리고 공공부문에 널리 사용되며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한다. 기존의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연결되어 있던 것과 달리 사물 인터넷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된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개입과 조작은 최소화되고 센서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수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물 인터넷은 이미 성숙기에 있는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 자동차, 전자제품, 일상용품으로까지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인 IT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가트너는 IoT용 사물 기기가 2020년 2천억 개에서 2040년에는 1조 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다. 삶의 터전도 그 풍경을 바꾸는 중이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물 인터넷으로 공간을 제어하는 스마트 시티. 농사의 중요한 요소들과 생산량 등을 조절하는 스마트 팜. 그리고 공장의 모든 기기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한 지능형 공장, 즉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과는 달리 스스로 생각하고 생산 여부를 결정해 물건을 제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의료와 공공복지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디지털 기기를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이미 실용화되어 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에서 수집된 환자의 질병 데이터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인터넷이 사물에 연결되는 사회에서 사물 인터넷은 모든 혁신의 기본이 된다. 새로운 사업, 그리고 그에 따른 직업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물 인터넷 기반 제품이 탄생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필요, 즉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상품의 기획이 필요하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품 기획, 마케팅 기획 등이 그 시작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빅데이터는 그간 사물 인터넷의 연결에 의해 쌓인 것이 활용되기도 한다. 제품이 기획되면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디자인 작업이 진행된다. 가전, 자동차, 기기 등의 제품이나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제품과 연결될 수 있는 센서나 앱의 개발, 디자인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물 인터넷이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물 인터넷 보안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존의 직업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세부 영역이 추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을 변화시키는 직업 세계에서 그 밀도와 변화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